네, 첫 번째 경기 이제 레스터 시티 대 이제 리버풀. 자, 일단은 뭐 최근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6연승으로 지금 상승세를 제대로 탄 상황이고, 그리고 반면에 이제 레스터 시티 같은 경우에 뭐 최근 워낙 좀 성적이 어느 정도 괜찮긴 했지만 직전 이제 풀럼한테 5대 3으로 지면서 여전히 이런 고질적인 수비 문제가 발목을 잡는 지금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만큼 지금 뭐 레스터 같은 경우에 공격 전개는 어느 정도 좋지만 그만큼 지금 수비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지금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레스터 시티는 좀 수비 쪽에서 어느 정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, 이렇게 볼 수가 있고, 일단 뭐 양 팀의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는 좀 템포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, 그리고 양 팀 다 최근 그런 공격 전개가 많이 좋다 보니 양 팀 다 어느 정도 좀 득점 찬스를 많이 만들지 않을까 예상이 되네요. 그만큼 전부 다 양 팀 다 뭐 공격 쪽에서는 그렇게 진짜 흠집이 없다, 이렇게 볼 수가 있고, 그 대신에 이제 뭐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침투나 역습에 대한 이런 대응이 좀 취약하기 때문에 리버풀의 이런 침투 플레이나 역습에 대한 대처가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더 공격 쪽에서는 리버풀이 더 재미로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, 현재 지금 뭐 경기력, 분위기 모두 지금 리버풀이 더 좋기 때문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원정이라고 해도 현재 뭐 레스터 시티 사이드를 보기는 많이 어렵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리버풀 쪽 승, 리버풀 승에, 그리고 이건 한번 마인승까지 도전해보는 경기. 왜냐면 레스터 시티가 이제 한번 무너지면은 좀 크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걸 고려하면은 이제 리버풀이 원정이라고 해도 대승을 만약에 이긴다고 하면은 대승까지 갈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,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. 그래서 이거는 리버풀 쪽 승 사이드를 보고, 핸디로는 한번 마인승 도전,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, 이제 두 번째 경기 베티스 대 이제 라요. 자, 일단 지금 베티스 같은 경우에 지금 6위를 기록 중이고, 이제 라요 같은 경우에는 10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라요 같은 경우에 이번 경기 만약에 베티스 상대로 승리를 하면은 지금 7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라요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어느 정도 좀 동기부여가 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, 일단 지금 베티스 같은 경우에 최근 뭐 3경기 1득점으로 전체적으로 좀 공격력이 저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.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좀 저조한 득점력을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 좀 공격 전개가 예전보다 좀 잘 되지 않으며, 그러다 보니까 이런 득점 찬스를 거의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물론 상대가 수비가 좋은 바르셀로나, 뭐 소시에다드 등 그렇게 좀 수비가 단단한 팀들을 상대하긴 했지만 그거를 좀 감안해도 이전보다 지금 공격 전개 면에서 매끄럽지 못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뭐 베티스의 좀 득점력이 많이 좋지 않은 편이고, 그리고 지금 라요 같은 경우에는 뭐 홈에서 3연승으로 좀 잘 나가고 있긴 하지만 원정에서는 2연패로 저조한 성적을 거두고 있죠. 그쵸. 그리고 뭐 이제 직전 이제 엘체 상대로는 전반전 이른 퇴장으로 인해서 대패를 한 거를 약간 좀 감안하면은 원정에서도 그래도 나름 준수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직전 이제 홈에서 엘체한테 4대 0으로 이제 엘체 홈에서 4대 0으로 진 거는 이제 라요 선수가 이제 이른 퇴장을 당해서 결국에 그 원사이드한 경기로 갔다.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거를 뭐 제외하고는 지금 뭐 홈 소시에다드 상대로 이제 2대 1로 패.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무승부도 계속 기록을 하는 등 나름 경기력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좀 원정에서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,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 좀 현재 이런 베티스의 경기력을 봤을 때 지금 라유가 좀 대등한 경기를 펼쳐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,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베티스보다는 라유 쪽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.
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저는 라이오 쪽 프랜슨,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무승부 도전, 그리고 이거 2.5 기준은 네 언더 저득점을 볼게요. 왜냐면 일단 라이오 자체도 수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금 뭐 베티스의 공격력을 봤을 때는 쉽게 뚫기는 약간 어렵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이 되고, 라이오 역시 공격력이 원정에서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하면은 저득점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래서 라이오 프랜승의 무승부의 2.5 기준 언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경기 산프도리아 대 이제 엠폴리. 자, 일단은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산프도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가 2명 결장, 그리고 엠폴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센터백이 1명 결장인 상황입니다. 자, 양 팀에 어느 정도 결장 누수가 있는 편이고, 일단은 지금 산프도리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 뭐 3연패로 강등이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경기가 지금 크게 의미가 없고, 그리고 엠폴리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지금 2연승으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잔류가 거의 확정이기 때문에 동기부여 측면에서 이제 엠폴리 역시 남은 경기가 크게 의미가 없는 상황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 자체는 양 팀 다 승리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크게 의미가 있진 않다, 이렇게 볼 수가 있고, 현재 지금 경기력적으로만 봤을 때는 당연히 산프도리아보다는 엠폴리가 더 좋습니다. 하지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고려할 만한 점이, 홈에서의 지금 엠폴리의 그런 경기력 굉장히 지금 좋은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원정에서의 엠폴리는 저 홈에 비해 네, 많이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만큼 지금 엠폴리가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차이가 좀 큰 편이고, 게다가 지금 원정에서 엠폴리 같은 경우 지금 최근 5경기 기준 1무 4패로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1무 4패로 이렇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, 홈에 비해 공격 전개도 잘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아무래도 홈에서 잘 나가고 있다고 해도 원정 경기력은 아직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,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산프도리아나 그러면 원정에서의 엠폴리 두 팀 다 지금 공격 전개가 답답한 걸 고려했을 때는 다득점보다는 저득점 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, 그리고 일단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크게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그래도 만약에 뭐 승무패가 다 보인다고 하면은 좀 더 프렌 쪽으로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, 요거는 만약에 굳이 승무패를 정하면은 산프도리아 쪽 프렌을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네, 예상을 합니다. 그래서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요거는 산프도리아 쪽 프렌 승, 그리고 2.5 기준은 네 언더. 네, 양팀 다 이제 원정에서 엠폴리의 공격력 그리고 원래 산프도리아의 그런 공격력을 고려했을 때는 저득점 양상으로 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언더까지 보는 경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까지 해서 일단 오늘 분석은 전부 다 끝이 났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일단 네,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, 저는 네, 오늘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이제 시청해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